한 분이 다 오고 계시는 중에 그때까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네. 이제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들으나마나 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이 강의의 목적은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모두 이제 정치적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컨설팅 하다 보면 이제 오늘도 좀 전에 상담 하나 했지만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정부 지원 제도를 잘 몰라요.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그 융자만 알고 계시죠. 융자만 정책자금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 제도가,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걸 알고 나서 수요가 창출되면 그 창출된 수요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제 예비 멘티 기업으로 확보하는 것을 SNS 통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돈 버는 방법. 네, 네. 제가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 달에 그 업체를 하나 그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요. 어떻게 협약을 하게 됐냐면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처음 보는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그랬더니 그 R&D 하시는 분인가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받아갖고 만난 업체가 바로 지난주 협약을 했어요. 그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그 이제 전화하신 분은 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 세무사시죠. 세무사. 예, 구로 쪽에서 세무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 지인의 지인으로서 저를 알게 된 거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정치상 관련된 걸 올리고 제 명함을 계속 올리니까 혹시 몰라서 제 명함을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그 담당하는 고객사에서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 벤처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니까 자기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제 명함을 그쪽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이제 제가 벤처 확인을 상담하러 갔었어요. 구로에 가가지고 이제 벤처 확인을 받으려고, 왜 벤처 확인을 받으려고 하냐 했더니 쭉 했더니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세금을 좀 줄이고 싶어서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다는 얘기 듣고 이제 벤처 확인을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R&D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지난주 A타입을 협약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제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정책자금 컨설팅하고 있는 박태준입니다 라고 하고 제 명함을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네, 또 나가셨네. 우리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구나. 단지 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뿌린 것도 아니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 SNS에다가 제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다라고 올렸을 뿐인데, 그걸 보고 누군가는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아는 지인에게 알려준 거죠. 네. 연구소 만들죠, 당연히. 벤처기 만들면 연구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구 전담부서 만들 겁니다. 네. 매출액이 10억이 넘는 개인 회사에서 법인 전환도 할 거고, 제조업 추가도 하고, R&D도 하고, 연구소도 만들고, 벤처기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건데, 제가 그 업체를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 소개하신 분도 저를 직접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제 페이스북을 타고 연락처, 제 명함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죠? 누군가는 정책자금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정책자금을 받고, 이제 벤처 확인을 받고 싶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죠. 누군가는 구매 조건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창업성장 과제에 왜 탈락했는지가 억울해서 창업성장 과제를 잘 도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다가 정신이라는 카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누군가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이 SNS라는 걸 통해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정치성 컨설턴트라는 분을 찾기 위해서 누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든가 소개를 받든가 전화번호를 뒤지던가 114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화번호 부에다가 제 이름을 등록하고 저희 회사 이름을 등록하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 전부였죠. 그게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다양한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당님. 별풍선 안 쏘십니까? 네. 누군가는 정책 자금이라는 걸 알고 싶어서 벤처기업이 뭔지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검색했을 때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의 명함이 검색될 수 있다고만 하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협회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의 일들이 저희 협회를 알리는 일이에요. 저희 협회에는 그 SNS 마케팅만 담당하는 스텝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카페 같은 데 글을 올리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는 것들을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리는 거는 협회 대표 전화번호 알리죠. 협회 대표 전화번호 알려서 협회로 전화가 오는 걸 봤죠. 그죠? 그 전화 누가 받죠? 제가 받거나 재능 기부하시려고 나와 계시는 전문위원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지금 한 달째 나와 계시는 전문위원분들은 곧 그린벨트 승급을 앞두고 있죠. 그죠? 대부분의 그 교육받으신 위원님들이 업체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협회에 앉아서 전화만 받아도 업체가 맨날 한 군데 두 군데씩 하루에 두세 군데 연락이 와요. 근데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들만 맨날 협회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강의 들어오기 되게 힘들었는데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고 만약에 그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유튜브에서 검색했는데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강의는 정치성 관련된 분이 검색할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영상 제목이 SNS 마케팅 A to Z이기 때문에 SNS 마케팅을 하려는 분들이 검색하겠죠. 주로 어떤 강의가 되냐면 이제 저희 BJ 돌티님의 저희 김진수 의원님이 강의하는 그 기술 창업화 과제 이런 강의라든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벤처기업 확인이나 특허 출원 같은 거는 이제 영상 안 찍으시지만 네. 기업 대표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 방송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영상으로 저장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 유튜브는 구글 거잖아요. 그죠? 구글에서 검색하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검색이 되죠. 실제 강의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목만 잘 정하면 검색한 사람한테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 중에 연락처가 있다면 그 연락처를 기억했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 연락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좀 더 자세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제 그 멘티 기업들은요 좀 지역이 멀어요. 보통 이제 전문위원들 보면 평소에 알던 기업들을 코칭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일산에도 하나 있고 화성에도 하나 있고 수원에도 하나 있고 예 심지어는 광주에도 하나 있고요. 그죠? 구로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업체들이 이렇게 몰려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인맥을 통해서 업체를 컨설팅한 게 이제 컨택한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컨택이 된 거지. 인터넷은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도 있죠.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 있는 기업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에 이민 가신 분이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저랑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복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복을 제조하는 회사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 건데 자기가 아예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한국에다가 한복을 제조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정부 자금 받아서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프랑스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집이 여기 상도동인데 맨날 출퇴근하면서 프랑스 사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죠?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광주를 갔다 온 이유도 광주 제가 가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그냥 SNS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주에서도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부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울릉도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필요하고 하는 분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자. 그런 매체를 만들자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체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만드는 기업정책정보신문이라는 신문의 편집국장도 맡고 있죠. 대표적인 매체가 TV, 방송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한 페이지 거 너무 오래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책 자금 관련된 매체가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국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인터넷 방송하기 되게 쉬워요. 그죠? 요즘 노트북에는 카메라가 다 달려있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나 방송할 수 있는 게 인터넷 방송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KBS, MBC, SBS를 거기에 광고가 많이 붙는 이유가 뭡니까?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죠. 그죠?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에 인터넷 방송했던 영상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정책성과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 이 영상을 보려고 구독 신청을 하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상에 올라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비 멘티 기업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신 위원님들은 저희 방송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조명 켰는데요. 모자 써서 그래, 모자 써서. 조명이 좀 멀어요. 네. 여러분들이 매체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네이버에 여러분의 코너를 만드는 것, 네이버 검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코너를 만드는 것, 좀 이따 말씀드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에다 카페를, 그러니까 다음에다 카페를 만들거나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페이지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 아프리카 TV 여러분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 이런 모든 SNS 서비스에다가 여러분의 계정을 만들고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맛집 정보를 올리면 맛집 미디어가 되는 거고 정책성 관련된 정보를 올리게 되면 R&D 관련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을 만들고 꾸준히 정보만 올리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분들 너무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들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곳에서 채널을 만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SNS 이제 강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 기업들이 SNS 마케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공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SNS라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플랫폼별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끝까지 하다가 이제 제가 꽂히는 거 하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SNS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D 과제와 R&D 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밴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카페, 관심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누가 볼까요? 스포츠 신문을 보는 사람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경제 신문을 보는 사람은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은 날씨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그죠? 모든 컨텐츠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책 자금과 관련된 얘기를 그 매체에다 올리게 된다면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정책 자금과 관련된 내용,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올릴 수만 있다면 이제 단골 손님을 맡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제 세무사 저를 소개시켰던 세무사분 같은 단골 손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SNS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블로그나 포스트, 카페, 밴드, 모바일 카페죠, 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폴라, 유튜브,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이 모두 다 SNS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인스타그램이 있죠. 핀터레스트 뭐 이런 다양한 SNS가 있죠, 그죠? 네, 이런 툴들은 이런 플랫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플랫폼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제 미디어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SNS를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을 SNS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 마켓을 만드는 게 마케팅이죠. 마켓이 뭐죠? 시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차렸어요. 치킨집을 차렸는데 치킨집을 손님이 오게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해야죠?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해야 하고 시식 행사를 하고 알리고 소문내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마케팅은 알리고 소문내는 거예요. 근데 알리는 방법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광고물을 게재해서 보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 가서 명함을 하나하나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근처에 그 예비 고객이 될 만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둘 다 가능해요. 마케팅은 이제 크게 영업과 영업과 광고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없던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혹시 대표님 정체성은 필요하지 않으시라고 물어보고 그때 가서 막 상담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영업이 있고요. 이제 정치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블로그나 포스트를 만들어 놓고 검색해서 와가지고 상담 신청하는 분들한테 상담을 이용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협회는 직접 찾아가는 일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상담을 하려고 해도 영양진단 신청서를 보내야 하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제서 일정 잡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죠, 그죠? 일종 이런 마케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리고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회 전화번호를 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핸드폰과 여러분의 개인의 이메일과 여러분의 개인의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면 그 수요가 발생해서 여러분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예비 멘티 기업들이. 제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다들? 점 한 번씩만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기업들이 자기네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SNS를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성공 사례입니다. 예. 다음 달은 얘를 바꾸겠다. 이거는 이제 남해에 있는 한 여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에는요, 이제 카페 기능이 있는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블로그처럼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도 페이지가 있죠. 조만간 제가 정신미 같은 페이스북 안에 그룹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의 한 여관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봤자 사람들 알리려면 돈이 드니까 페이스북 안에다가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 여관을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든 거죠. 613 여관이라는 곳이 페이스북 안에 페이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강의한 지가 한 석 달 됐으니까 1년이 좀 넘었겠네, 그죠? 여관인데요. 사진만 보면 굉장히 멋있는 호텔이나 약간 이제 무슨, 그죠? 리조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건축이 예쁘고 실내 인테리어가 깔끔하다라는 얘기를 페이스북 통해서 계속 꾸준히 알리다 보니까 실제 홈페이지 방문자는 10배가 늘었고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사용자들이 3배가 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거죠. 이 여관의 주인이 하시는 게 뭡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꾸준히 여관의 사진을 올리고 소식을 올린 것 뿐이에요. 그죠?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는 돈이 안 들어요. 제가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기업 치어리더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응원해준다라는 뜻으로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자금 상담 연구소 뭐 해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시는데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물론 디자인 같은 걸 하시긴 해야 되는데 좀 예쁘게 만든 디자인은 저 카페 거를 캡처가 쓰시면 되죠. 이렇게 페이스북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협회에서 매 꾸준히 나오는 이제 과제 정보나 관련된 뉴스 정보부터 업데이트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컨텐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SNS 마케팅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페이지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저희가 협회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모든 방송 내용을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모든 내용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저희가 한국기술개발협회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저희 그동안 했던 방송 영상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검색에는 뭐가 됩니까? 제 방송의 제목이 BJ 뭉치 따라하는 정책자금이라고 되죠. 정책자금을 검색하면 그 저희 협회에서 방송한 내용들이 검색이 돼요. 영상들이. 그 영상을 저희가 일부러 10분 이내 영상을 짧게 잘라 올리는 이유가 빨리 보고 내용을 파악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는 기업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추천 과제도 있고 다양한 얘기도 있죠. 제가 이제 협회 사무국장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상담 전화 많이 받게 되는데 상담 전화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은 이제 저희 협회에서 방송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최진아 위원님이라고 해서 제 선배님인데 최진아 위원님이 잠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33기 신입분들 오셨네요. 그죠? 네. 열심히 강의 중이었습니다. 강의 중인 것처럼 그냥 나갈게. 네? 강의 먼저 하시고요. 나 생각나서. 예. 잠깐 사고가 있었네요. 그죠? 이런 영상을 유튜브라는 채널에 올리게 되면 유튜브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잖아요. 그죠? 이제 유튜브가 구글 거죠. 구글이 서비스하는 거고 구글은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나 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들 말고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 엔진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구글에서 정책자금이라 검색하게 되면 저희 전문위원들이 방송했던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그 영상을 바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이 영상이 뭔데 한국기술개발협회가 뭐지? 라고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번 33기 교육받는 분 중에 그 이제 최진아 위원님의 교육 그 방송을 보고 교육 참가 신청을 결정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무의미한 일 같지만 제가 그분을 찾아간 적은 없잖아요. 그죠? 단지 유튜브에서 검색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교육 참가 신청을 결정하고 검색을 통해서 제 명함을 보고 이제 그 컨설팅을 받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볼보라는 회사가 자사의 자동차가 튼튼하다는 걸 백날 말로 설명해도 안 되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약 그 1억만 번 이상 1억 뷰 정도가 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는 자동차가 멋있다는 영상도 있을 거고 자동차가 튼튼한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볼보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먹게 되는 거죠. 저희 코테라에서 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코테라는 정치자금 컨설팅을 잘한다라는 이제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이 꾸준히 알리는 거예요. 이 유튜브도 알리는 것이 대표적인 거고요. 조만간 저희 협회를 통해서 새로운 BJ가 나올 건데 새로 방송하려고 하는 분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는 이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BJ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2주 뒤에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리고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연락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기업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다음 사례는요, 메신저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항공사입니다. 네덜란드 항공사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네덜란드 항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위챗이죠. 중국인들의 카카오톡에서 위챗에다가 네덜란드 항공사의 공식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채널, 실시간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항공을 이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게 채널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고객과 이제 뭐 어디서 타요, 어떻게 타요, 몇 시에 타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 실시간 답을 해주다 보니 중국인 여행객들이 네덜란드 항공사가 서비스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번에도 네덜란드 항공사를 이용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유의 서비스가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그 메신저가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에서 아이디를 코테라 KOTERA라는 코테라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옐로우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그걸 등록하셔서 질문하시게 되면 24시간 응대를 해드립니다. 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돼요? 라든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 교육받고 있는 전문위원님들은 그룹웨어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저희 협회 전문위원인데 아닌 분들은 협회한테 전화를 하는데 협회 전화를 하면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전화 안 받잖아요.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 응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객들한테 만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코테라도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케팅은 알리는 건데요. 불특정 다수한테 알리기 가장 좋은 플랫폼이 트위터예요. 그래서 가장 SNS를 제일 먼저 알리게 된 것도 트위터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시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막 뭐라 하죠. 그죠? 김정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켓보이 뭐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언론사들이 그걸 받아고 기사 써요. 그죠? 트위터라는 매체는 그 사람의 아이디를 팔로우만 하는 조건 하면 누구나 그 사람이 쓰는 글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글자 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단문으로 알리는 거죠. 짧게 짧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용했던 사례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있죠.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과자인데 허니버터칩을 처음 이제 그 유명하게 알린 게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씨예요.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죠.
편의점 5군데를 돌아봤는데 이 과자를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 과자는 어디 있는 거냐라고 올렸는데 이걸 보고 도대체 그 과자가 뭔데? 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허니버터칩을 찾기 위해서 열풍이 불었고요. 저도 이때 허니버터칩을 사려고 마트를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일본에 갔다 오는 지인한테 일본에 사다 달라고 부탁했던 적도 있었어요. 만약에 트위터가 없었다면 강민경 씨가 사이트 허니버터칩을 찾았는지 말았는지 신경도 안 쓸 거고, 그걸 보고 제가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이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나 연예인 같이 이렇게 이제 팔로워가 많은 이제 영향 높은 인플루언서들의 활용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많이 아는 기업인이 누구죠? 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제 농담이지만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 빼고 그 이제 그 SNS를 많이 활용하기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이제 뭐 장수조팀제 회장님께서 자신의 트위터에서 만약에 우리도 정치자금 R&D 과제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 그 R&D 과제가 뭐야라고 이제 알아보게 될 거고 R&D 과제를 막 검색하다 보면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가 검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광고 모델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 좀 해줘 라고 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 트위터 같은 경우 그런 매체를 사용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다음 사례도 역시 페이스북인데 이거는 아까 페이스북에서 소개했던 남의 한 여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기능을 쓴 거고 이거는 이벤트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벤트. 이케아가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요. 이케아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쇼룸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태그를 걸면 선착순으로 가장 빨리 거는 사람한테 실제 제품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태그를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태그를 건다는 얘기는 그 사진 속에 제가 있다는 의미고 사진 속에 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 타임라인에 그 사진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케아의 신제품 사진을 자기 친구들한테 공유를 한 거예요.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걸 이벤트를 진행하고 공유만 해주면 가구를 보내준 거죠. 이 이케아의 가구를 보내주는 형태를 한 거죠. 대박 이벤트였겠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 이미지를 공유해주고 태그를 하면 경품을 준다는 이벤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요. 저도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0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도 기업 대표님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R&D 무상 진단 평가 있죠, 그죠? 그거 공지사항을 올리면서 대표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태그를 거는 거예요. 뭐 조인규 대표님, 뭐 이한민 대표님 이렇게 태그를 해서 그분들 타임라인에 글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지인이 보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건 조인규 연구원이지만 그 조인규 연구원의 지인을 보게 하는 거고, 자 김은 의원님, 김명식 의원님을 태그를 해서 올리게 되면 김은 의원님의 친구와 김명식 의원님의 친구분들한테 제가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를 거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제가 친구 5,000명 있다 보니까 제 이름을 강제로 소환해갖고 태그를 걸어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태그는 친구 관계가 맺은 상태만 태그를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맺으면 연예인하고 맺은 다음에 연예인을 태깅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차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실례죠.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태그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 코테라도 SNS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맨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옛날 우리 카페의 타이틀 이미지죠. 정책자금 실무 도움이라고 하는 다음에 있는 카페. 이 카페 우리 멘티 기업과 저희 전문위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카페도 SNS예요, 그죠? 카페야말로 진정한 SNS죠.
정체적인 실무 도우미 카페에는 정체적 컨설턴트인 저희들만 들어있습니까? 저희 전문위원이 전국에 몇 명 있죠? 전문위원이 16,000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카페 회원수가 17,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전문위원들도 있지만, 그 정부 과제를 도전하고 싶어 하는 정책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도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야말로 진짜 대표적인 SNS입니다. 그죠? 또 페이스북에도 정책 매달 모든 것이라고 해서 코테라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한국기술개발협회라고 검색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두 번째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이 인수하면서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사진 기반의 SNS인데, 사진만 올리면 되는 SNS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정실미도 인스타그램에 SNS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테라 8520이라고 하는 협회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한 아이디고요. 여기는 저희 협회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 그리고 행사들, 이제 전문위원 승급한 사진, 각종 사진들, 회식한 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 사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에 친구가 된 사람들이 저기는 뭔데 저런 교육받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일종의 알리기 사업이죠. 사진으로 알리는 인스타그램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그 네덜란드 항공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코테라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코테라라는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시면 24시간 언제라도 연락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카카오톡에서 제 아이디 뭉치를 치고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깨어있는 동안에 카톡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별도 아이디를 알지 않아도 언제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전화번호 공개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리는 거죠. 여기 통해서는 대표님, 예비 멘트 겹다 주로 하는 얘기죠. 대표님, 2018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1차 사업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려면 정책원 실무 도우미 카페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과제를 해보시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라고 쪽지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제가 이제 필요하면 그 이제 공고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공고문 파일을 보내주면 보고 검토하시면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카카오톡에는 제가 관리하는 멘티 기업들도 있지만 컨설팅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예비 멘티 기업 대표님들 다 있어요. 그분들의 전화번호도 제가 다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 다 알려드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카카오톡에서 하고 있고요. 정현 위원님이 들었다가 나갔다 들락날락 하시네요. 그죠? 핸드폰을 보고 계시나봐요. 네. 핸드폰을 보게 되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있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도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저거에는 저희 그 머리가 없으신 우리 박성일 선임 전문위원님의 영상도 있고, 영상을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검색해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지금 아프리카TV 방송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방송 안 하는 옛날에 BJ 해피님이 계셨고, 네. 지금은 제가 BJ 뭉치가 저 혼자 방송하고 있는 이 중에서는요.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기업들과 코테라가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일단 제가 기업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페이스북 같은 걸 보여드렸죠. 페이스북도 보여드렸고, 인스타그램도 보여드렸고, 트위터도 보여드렸죠. 그죠? 여러분들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가 되는데 TV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 신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 전단지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셔야죠. 그죠?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쓸 것인지, 네이버 블로그를 쓸 것인지, 이제 카카오톡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 그걸로 이제 상대방의 제 프로필을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카톡도 프로필 있을 거고 페이스북도 프로필 있죠. 프로필을 봤을 때
제 소개를 볼 수 있을 정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다가 제 사진과 함께 제 명함을 배경에 미리 깔아놨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방문하는 분도 제 전화번호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가다고 했는데 전문가다운 게 뭐니까 저희는 기업 아는 지도사, 네. 정치적 관련된 컨설팅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지는 그런 프로필을 만들어서 이미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의 멤버들끼리 단체 사진 찍어서 프로필을 만들어서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계속 얘기를 해도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바로 친구 맺기와 가입하기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맺는 거죠. 자꾸 이제 기업 대표님이나 기업 대표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과 친구를 맺는 거죠. 그래서 친구 신청을 하는데 보통은 친구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아는 사람 아는 친구 신청을 잘 안 해줘요. 그죠? 친구 추락을. 그래서 항상 저는 친구 신청을 하고 제 명함과 함께 제 소개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적 컨설팅하고 있는 한국기술개발협회 기업 아는 지도사 박태준입니다. 그 뭐 대표님과 대표님에게 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친구 신청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친구 수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하면 한 열에 9명을 친구 수락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올리는 페이스북의 글을 늘 받아보시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올리든 뭐 짜장면을 먹는 사진 올리면 그걸 볼 거고 제가 기업 아는 지도사로서 기업을 방문해 상담하는 사진을 올리게 되면 그걸 올릴 거고 제가 방송했던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걸 보고 또 연락을 하겠죠. 한 명씩 찾아가기 힘드시면 이제 기업들이 대표들이 모여있는 카페나 밴드 같은 데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 카페 같은 데나 다음 카페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CEO 모임, 제조업체 모임 그런 분들만 모이는 카페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를 알리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제 페이스북의 대표적인 게 중홍비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중홍비라는 그룹이 있는데 중국 홍콩 사업자들의 모임인 중홍비. 한동안은 그 사드 때문에 거의 글이 안 올라오더니 최근에 엄청나게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서 중국에 팔 수 있는 제품을 막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 있는 기업 하나가 협회가 코칭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스킨케어 그러니까 피부 미용 용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물건을 팔아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카톡을 돌린 적도 있죠. 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SNS의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직접 톡을 보낼 수 있어요. 카톡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사진이나 링크를 보내기는 어렵지만 텍스트는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친구가 되신 분들한테는 직접 컨택해서 문서 파일을 보낼 수 있고 영상도 보낼 수 있고 링크도 보낼 수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컨택해서 대표님 저희가 이번에 R&D 역량을 무상으로 진단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니까 한번 신청해보세요 라고 해서 하고 받아서 제가 상담을 가는 거죠. 가서 상담하면서 정책 자금은 어떤 것인지 그 자금을 신청하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하는 이 진행상 굉장히 간단해요. 이 순서를 잘 꾸준히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제 얼굴이 잘 나온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하고요. 명함 사진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이제 저희가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전문위원 키트라고 하는 파일들 있죠. 그 파일들을 가지고 계시면 파일을 보낼 수 있죠. 상담 신청하시려면 R&D 역량 진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요. 물론 메일로 보내도 되지만 요즘은 카톡으로 많이 주고받으니까 카톡으로 작성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아시죠? 오데이트 하신 분도 아시죠? 우리는 노하우와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고로 난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이제 저희 멘티 기업을 찾는 방법은요.
1대1로 찾아가서 하는 세일즈가 있고, 그러니까 저를 알리는 마케팅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일즈가 편한지 마케팅이 편한지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세일즈가 편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일일이 한 사람만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세일즈가 편하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세일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잠깐. 잠시 화면을 전환해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강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정말 저희 컴퓨터 너무 느려요. 위원님들 주변에 대표님 한 분은 다 계시죠? 그죠? 대표님 한 분이나 계실 거예요. 한 분은.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뭐냐면요. 페이스북 화면은 페이스북. 제 페이스북인데요. 제 페이스북에는 저와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글만 보이는 거죠. 그죠?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분을 한번 볼게요. 이분도 저랑 친구겠죠? 그죠? 이병훈이라는 분을 들어가면 이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분의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이분의 친구. 저는 이분만 아는 건데 이분의 친구가 여기 보면 친구란 탭 있죠. 친구란 탭. 보이세요? 친구란 탭에 들어가 보면 느리다. 제가 아는 분이 있고 여기 보면 저와 함께 아는 친구가 있고 모든 친구를 보게 되면 이제 저랑 이제 보면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미 친구가 되어 있는 건 저랑 친구인 거죠. 저도 알고 있는 친구고 이분도 아는 친구인데 제가 쭉 보다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분들 프로필 나오죠. 그죠? 이분이 뭐예요? 이분 여행가네요. 그죠? 쭉 보다 보면 이 김동현이라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삼성전자 엔지니어네요. 그죠? 뭐예요? 지금 제가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는 거죠. 이 그냥 이병문이라는 사람을 그냥 뒤지다 보면 이번에 무슨 저기는 렌탈샵을 하는 분이 렌탈샵 남양주에서 그죠? 스키 렌탈샵을 하는 분이 이분들은 뭐 소상공인 뭐 이런 걸 해야겠네요. 그죠? 하려면 저 오늘 힌트만 보여드릴 거예요. 힌트만. 젊은 분들이 많아서 왠지 나이 드신 분을 찾아야 돼요. 신식이란 분은 자기 소개가 없네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분의 친구를 또 찾아갔어요. 이분의 친구를.
이분의 친구는 뭐 하시는 분일까요? 이분도 친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의 친구 중에는 대표님이 없을까요? 제조업 하신 대표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분은 뭐, 어떤 일 하는지는 안 써놨네, 그죠? 뭐죠? 선배님, 저는 이노비즈 협회라는 곳에서 홈쇼핑 공동 벤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진양이라는 분이 이노비즈 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한대요. 홈쇼핑 벤더다 보니까 이분의 지인들은 또 홈쇼핑에다 물건을 공급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봤던 기사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6단계만 거치면 모든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면서요. 세 단계인가? DNCF 대표님이네요. 이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제 친구의 친구의 인맥을 찾아다니면서 예비 멘티 기업 대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왠지 잠깐만, 흥황 아크릴? 뭐 하는 색일까요? 네, 맞네요. 여기 공장을 직영하고 있는 흥황 아크릴이라는 CNC 합성수지 레이저 가공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신가 봐요, 이분이. 이분하고 저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기서 친구 취급을 할 겁니다. 친구 취급을 하고 이 사람이 생뚱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보내겠죠.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친구 아니어도. 뭐라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책 자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 R&D 지도사 박태준입니다. 대표님의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친구 추가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짝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 이분이 나중에 확인하고 이 사람 나한테 이 쪽지 보낸 이 사람 누구지? 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이 딱 이 사람 프린트 이 사람을 딱 클릭하면 제 프로필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딱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명함이 딱 나오죠. 한국기술개발협회 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죠.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재미난 사진 올려놨는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딱 보고 나서 뭐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친구 싹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분이 제가 하는 다 글을 받아보는 거고 제가 이분한테 언제든지 제가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대표님 혹시 뭐 기업부서 연구소 신청하셨어요? 라든지 벤처기업 확인 받으셨어요? 라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멘티 기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뭡니까?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세일즈의 한 예예요. 세일즈. 제가 한 게 뭐죠? 제 페이스북 SNS라 대표적인 SNS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친구의 친구를 찾아가다가 기업 대표를 하나 찾은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흥왕아크릴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찾아서 그분한테 쪽지 보낸 거예요. 그죠? 이런 분을 10명만 찾아가서 쪽지 보낼 수 있으면 그 중에 두세 군데는 협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흥왕아크릴의 대표분의 친구들은 또 기업 대표가 또 많아요. 이분들 친구는. 물론 저랑 이분은 친구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 자영업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문성업 이분을 모르겠다. 이분이 아니다 아까? 마우스가 또 멈췄어요. 어디건?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뭐냐면 지금 저거는 지금 세일즈 한 거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오늘도 지금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라고 검색을 했어요. 이걸 검색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에 도전을 검토하고 계시는 업체 대표님들이거나 업체 관계자 분이겠죠. 검색을 딱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좋겠죠. 어떤 거 올라왔습니까 여기? 예, 뭐 지식인 같은 경우는 뭐 패스하고 블로그를 보자는 거 블로그. 여기 보면 창업성장 기술과제 R&D 과제 선정 기술창업 민관동 강사 이분의 블로그로 가는 거죠. 이분의 내용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라는 제목 요거가 다 검색이 된 거예요. 그냥 이번에 보면 기어수사업화 마케팅 글로벌 하모니 대표 뭐 책 저자 이것들 블로거도 대표적인 SNS다 보니까 여기에 뭐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프로필 보내는 거 다 있는데 이걸 딱 보자고 제가 검색한 내용이 뭔지 보자고요. 이분도 컨설팅 하는 거죠. R&D 사학해서 컨설팅 하는 분이네. 그죠? 컨설팅 하는 게 일기 쓴 거네. 그죠? 이렇게 해서 컨설팅 했다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라는 사례를 쓴 거죠. 그죠? 이걸 보고 해줬다 이거잖아요. 그죠? 300만원 깎여도 합격을 했는데 이걸 보면 와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과제 합격 발표 났습니다. 해서 얼마 300만 제가 만약에 이 과제를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이분한테 연락을 하겠죠. 쪽지를 보내겠죠. 도와달라고.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를 검색했을 때
여러분이 쓴 여러분의 블로그에 글이 올라온다면요. 이런 것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글이 올라가고 글 내용에 여러분의 연락처가 들어있다면요. 이거 제가 아는 분의 블로그네요, 그죠? 네, 이런 과제 정보 올리는 거지. 이런 과제 정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희 정신밀 카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만 올려도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메일 주소 넘겨놨죠. 자기 메일 주소. 메일 주소 넘겨놨죠. 그럼 여기다가 문의하라고. 저희는 여기다가 자기 연락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제 명함을 여기다 넣어주면 보고 연락하겠죠, 저한테, 그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생각했던 거는 예비 멘티 기업 수요자를 찾아간 거고 세일즈를 한 거고 블로그는 마케팅을 한 거죠. 여러분의 블로그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글이 하나면 그 가능성이 적지만 글이 하나씩 계속 쌓이다 보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달만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굳이 업체 찾지 않아도 업체한테 연락이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만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우스 이러지? 저도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요. 저도 블로그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블로그와 유사한 기능으로 카페가 있는데 카페도 전체 검색이 되게 하면 검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카페 회원들과 이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거죠. 카페는 이제 그 회원들끼리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처럼 페이스북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찾는 방법이 좋으면 세일즈 방법을 택하시면 되고 나는 업체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귀찮으면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거 운영하시면서 마케팅 하시면 찾아오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다 SNS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마우스가 어디서 샀을까요? 건전지가 다 됐나? 네. 근데 블로그를 하거나 페이스북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한 5분만 배우면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려는 분 있으면 저랑 같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뭐 날 잡고 1시간 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이제 마케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들어보시는 분들 특히 김은희 의원님, 김명식 의원님들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어디로? 제 연락처 있죠? 핸드폰 번호도 있고 카톡 아이디도 있고 제 메일 주소도 있고 그리고 쪽지로 보낼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건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유튜브 보신 분들이 협회로 찾아와서 가르쳐달라고 절 붙들고 1시간씩 배워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정작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지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는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요가 있는 예비 기업 대표님들이 여러분들이 정보 찾을 수 있게 정보를 뿌리세요. 정보를 알리세요. 그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고요. 블로그를 하시든 페이스북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좋겠고요. 해보시고 궁금한 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